외국인 동량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외국인 2조 6천억, 선물에서도 7조 7천억, 7,700억. 합쳐서 3조 3천억 정도, 3조 4천억. 코스닥까지 합치면 3조 6천억 때렸네요. 어제 미국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자, 보니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매수 신호가 나왔다가 오늘 살짝 밀렸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1.68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아마 외국인 기관 다 때렸네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였는데 오늘은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어제는 쌍끌이 매수였고 오늘은 쌍끌이 매도. 하이닉스도 똑같네요. 매수 신호 나왔다가 다시 오늘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신기하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동량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외국인 2조 6천억, 선물에서도 7조 7천억. 7,700억. 합쳐서 3조 3천억 정도, 3조 4천억. 코스닥까지 합치면 3조 6천억 때렸네요. 어제 미국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자, 보니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매수 신호가 나왔다가 오늘 살짝 밀렸고요. 장중에 마이너스 1.68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아마 외국인 기관 다 때렸네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였는데 오늘은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어제는 쌍끌이 매수였고 오늘은 쌍끌이 매도. 하이닉스도 똑같네요. 매수 신호 나왔다가 다시 오늘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매수 매도 신호를 셰익스피어 지표를 해놓지만 셰익스피어 지표 일봉에서는 잘 안 써먹습니다. 일봉에서는 너무 이렇게 신호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주봉 신호 좀 자주 보는 편이고요. 주봉 신호에서도 좀 대형주는 잘 맞는 편이고 중소형주 좀 잘 안 맞는 편이고요. 대형주를 띄워놓고 보면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7월에서 8월 이렇게 옆으로 조정받다가 9월 달에 빵 치고 가면서 매수 신호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매수 신호 나오면서 주봉이니까 3월 첫째 주 매도 신호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 기술적 신호를 띄워놓으면 여기서 왜 강한 매수가 들어올 때 이런 기술적 신호 보면서 들어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여기서 사나보다. 그러면 이런 날은 거의 종가, 거의 고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같이 매수를 했었었네요, 보니까. 자, 현대차도 오늘 빠졌습니다. 다시 일봉을 띄워놓고 요 오른쪽에다가는 월봉 띄워놓고 늘 보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이격이 너무 커서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달에만 요 한 달에만 100% 올랐었어요. 여태까지. 네, 딱 3주 만에 100% 올랐다가 이격 조정하고 그다음 2월 달에 37% 올랐다가 지금 이격 조정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 이격이 너무 컸었죠. 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격 조정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LG엔솔은 영 힘이 없어요, 보면. 그죠? 네,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SK 스퀘어, 하이닉스랑 똑같죠. 이거는 하이닉스를 비중만큼.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월봉 보시면 되게 무겁게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장대 양봉 확 내면서 여기 24년 7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25년 1월. 그 다음에 뭐 한 번씩 요 윗꼬리 쫙 달았을 때가 있긴 한데 또 장대 양봉이 나왔던 게 25년 10월. 네,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뭐 거의 계단식으로
꾸준히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주식이긴 합니다. 22년에서 23년, 22년에는 페드의 고금리, 23년에는 주가가 밀리다가 24년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주식은 그냥 전 세계에서 지금 CMO, CDMO 1등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주식은 200만 원 가는 주식입니다 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198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결국 200만 원 찍었네요. 보니까. 자, 이게 지금 분할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헷갈리게 돼 있고요. 이런 회사는 우리가 핵심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30% 빠지면 그러면 또 매수의 기회가 되고 지금은 고점에서 한 20% 빠져 있네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뭐 조정받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30%나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요때 3월 4일 날 마이너스 9.8% 날 때 이럴 때는 보니까 200만 원 하다가 15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25% 빠졌다 그죠? 요때가. 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위로 너무 치고 갔다가 이격 조정을 받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차분하게 어제 오늘 기관 외국인 다 쌍끌이 매수입니다. 오늘처럼 시장 빠질 때도 이런 주식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0.94 그리고 KB금융이 0.78 이렇게 빠졌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기아, 현대중공업, 조선은 지금 지난 10월 달부터 계속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기고 있는 이유는 요 반도체가 되기 전에는 조선이 주도주였고요. 그죠? 지금 10월부터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가 계속 이익 추정치가 우상향 되다 보니까 상대적 매력도에서 반도체가 지금은 가장 우위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이 뭔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반도체 때문에 쉬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은 그냥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지금 5개월 입형이 딱 깨졌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5개월 입형에 딱 물려 있습니다. 이 5개월 입형을 보면 그나마 여기서 사고 깨지면 들어가고 이런 전략이 있었는데 일봉만 보면 그죠? 이렇게 막 이제 날아갈 듯이 하다가 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25만 원에서 또 20만 원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럼 좀 허무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5개월 입형이네. 그래서 보통은 보면 우리가 뭐 10% 되면 손절하고 15% 되면 손절하고 그런 전략 써가지고 성공할 것 같으면 모든 트레이더들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손절할 때 사야 되는 주식이 있는데 이 펀더멘탈을 보면서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서 강세장에서는 5개월 입형 근처에서 오히려 매수하고 그죠. 올라가면 팔고 그걸 갖다가 바이온 딥스, 세럼 랠리에 팔고 딥에서 사고 삼성생명도 보세요. 딱 5개월 입형 딛고 딱 올라갔고 그죠. 자, 오늘 같은 날 그냥 많이 오른 주식은 도대체 뭔가 만 보고 가겠습니다. CS 윈드가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52주 신고가가 났다 그죠? 보니까 52주 신고가가 났습니다. 약간 컵 위드 핸들 만들고 올라가네요. 와, 외국인 기관 3일 내내 매수고 그 전에 기관이 계속 사고 있었네요. 보니까 지금 CS 윈드에 대한 시장에서 얘기는 지금 이번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의 관세 이런 거에 피로감이 미국 국민들한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중간선거에서는 뭐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90%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안 그래도 유가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풍력, 태양광 이런 대체 에너지가 또 강세로 보일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대우건설 이런 게 예사롭지 않게 올라가고 있죠. 두 달, 석 달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간만에 머리 들었고 파라다이스가 예사롭지 않게 다시 5개월 이평을 살짝 깨더니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도 여의도에서 대치 도곡역까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외국인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BTS 공연 그거 앞두서 그런지 젊은 그 백인 여자분들도 많이 보이고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 BTS 효과네요 보니까. 한진칼,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게 보면 그냥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거다. 요 3월 초에 딱 이틀 조정받고 그때 그 이후로는 뭐 이란 전쟁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올라갑니다. 세아 제강지주 예사롭지 않게 올라가죠. 이수페타시스 어제 호전 주식 중국의 호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냈다고 우리 왕 부장이 얘기했는데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도 결국 이렇게 조정 좀 받다가 또 바로 위로 튀어버립니다. LS, DL, DL이 대림산업이잖아요. OCI 홀딩스, 태양광. 그 다음에 롯데쇼핑도 이래 눌리다가 다시 꾸역꾸역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예사롭지 않는 차트죠. 이것도 보면. 그 다음에 APR. APR도 3월 초에 이틀 조정받고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이란 전쟁, 그런 거 나 모르겠어 하면서 올라갑니다. LIG 넥스원 살짝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윗골이 길게 달리면 일단은 약간 지켜보는 게 맞죠. 약간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맥스, 한전, KPS, 신한지주. 우리나라 금융지주가 완전히 주가가 상승 패턴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냥 이 월초에 배당락이 있고 나서는 항상 연초에 약하고 또 연말 되면 좀 올라오고 연초 약하고 또 연말에 올라오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 상법 개정으로 또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좀 완전히 다른 주식이 돼버렸어요. 조정다운 조정을 안 줍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5개월 이평을 타고 오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산밥캐, GS건설, LGU 플러스, 하나시스템, 카카오뱅크 등등. 오늘 시장보다 아주 많이 빠진 주식은 미스토홀딩스, 영원무역, 그 다음에 대한유화가 확 빠져버리고 그죠. 한화생명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빠지고 SL, HD현대, LG화학 힘이 없습니다. 넷마블,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고려아연,
네, 고려아이언은 지금 5개월 이평에는 있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아무래도 저 주총이 있겠죠. 네,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 유지 입장을 공고했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뭐 미국 쪽 해서 지금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하여튼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냥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기업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BM. 코스닥도 좀 의미있게 뭐 크게 올라온 거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의미있게. 많이 빠진 거는, 펄업이서 하한가 갔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 하한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와. 뭐,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야, 게임주가 참 이렇게 뭐 이제 올라가나 하다가 그냥 한 방에 마이너스 35% 갔네요. 고점 대비.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냥 다 때려 부었네요. 야, 어제 그저께 한 3일 동안 기관이 계속 매도했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파도 좀 빠졌고요. 현대바이오, 에임드바이오 뭐 이런 주식들 다시 많이 밀렸네요. 유일로보틱스, 스피어 좀 밀렸고요. 성호전자, 큐리옥스 바이오, 테크윙, 보르노이, 에이프리 바이오, LNC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엔캠, 동진 세미캠, 덕산 네오룩스, 미래셋 벤처. 네, 그리고 오늘 많이 오른 거 보겠습니다. 매지원이 많이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50% 넘게 떨어졌다가 오늘 반등인데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하지만 기관은 116만 주 매도했습니다. 비츠로셀, CMTX, 알지노믹스, PSK, VM? 뭐, 이 주식들 뭐죠? 네, VM, ISC랑 뭐 VM이랑 차트가 옆에 오른쪽 월봉 차트 최근에 올라온 게 모양이 똑같네요. 대한광통신, 파크시스템즈, TSE, LS 머티리얼즈. 이런 주식들이 보면 월봉에서 거래가 살아나면서 뭐 쭉 올라가는데 위에 기관하고 외국인 동향을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빨간 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주식이구나. HPSP도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보니까 HPSP, TCK, 루닛. 네, 그 다음에 미국 차트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우 먼저 볼게요. 다우 어제 쭉 밀렸습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여기 일봉 차트에 여기 RSI를 보면 이렇게 잠길 때가 있잖아요. 살짝 요때 한번 잠겼고 단기 반등 들어오고 요때 한번 잠겼고요. 그죠? 단기 반등 들어오고 요때가 24년 말, 그 다음에 요때가 25년 3월, 그러다가 요때 25년 4월 트럼프 관세 때문에 확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 쭉 올라왔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발생했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이 길게 봐서
이렇게 잠겼을 때가 언제였나? 네, 23년 9월. 그리고 23년 요 10월. 요때가 미국의 금리가 5% 찍었을 때죠. 그 전에 요 23년 3월 미국 지방은행 사태 때 다우를 보니까 요 정도면 이제 반등이 들어올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주봉은 이런 모습이고 월봉으로 보면요, 네, 첫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아직 RSI가 이렇게 밑으로 닿는 모습까지는 아직 안 빠졌고요. 네,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는 7.78 빠졌고요. 이 부분에 이제 월봉으로 보면 체슬리 AI에서는 지난주 주말 업데이트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월봉으로 보면 또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때도 마이너스로 들어가다가 4월 달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확 빠졌다가 쫙 올라왔고요. 22년 1월이 이때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때가 2018년 10월이었거든요. 10월 빠지고 그 다음에 반등 들어가다가 또 이때 2018년 10월 달에 마이너스 9.2 빠졌었어요. 그 장중에는 마이너스 14% 정도까지 빠졌다가 요 20개월 이평선까지 빠졌다가 살짝 올라오면서 끝났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이 최고점 대비 7.78이니까 약간 여기서 뭔가 한 번 더 좀 밀렸다가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S&P 500도 고점 대비 지금 5.4%인데 5개월 이평이 이제 깨져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지금 음으로 들어갈랑 말랑 이러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선수들은 여기서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미국 시장 왜 이래 약해, 잠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잠깐은 아니죠. 꽤 됐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좀 한번 밑으로 확 뺐다가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로 이런 단기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런 조정을 주고 확 올라가는 모습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3월하고 4월로 가면서는 시장이 나쁘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격 조정하고 쫙 올라오면 어쨌든 모양은 더 이뻐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